안녕하세요. 결론 선생입니다. 재수 총정리 6단원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 곱셈 나눗셈 편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원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 자,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기본적으로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하면은 곱셈 먼저 볼게요. 곱셈을 먼저 보자면 얘는 부호에 따라서 계산값이 달라집니다.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 그러니까 플러스만 두 개냐 마이너스만 두 개냐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2 곱하기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얘를 어떻게 배웠냐면 2가 3번 있어서 요걸 더하는 게 2 곱하기 3 같다. 2가 3번 있는 거, 그걸 더한 거다 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6과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부호일 경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당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다. 그럼 얘는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6, 요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요? 야, 마이너스 1을 3번이었는데 2가 마이너스 3번 있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무 어렵죠? 이때는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곱셈에서도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3 곱하기 2 이렇게. 그럼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3이 두 번 더해지는 거구나 해서 마이너스 6이구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두 개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수직선 상에서 2 곱하기 3이라는 거는, 자, 2, 4,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세요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동하세요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마이너스 2를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3번 갑시다. 자, 원래 마이너스 2를 3번 가면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3번 가는 건데, 마이너스 3은 원래는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 오른쪽 방향으로 3번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건 플러스 6이다 라는 방식으로 계산합시다. 그럼 다른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2 방향으로 그냥 3번 갑시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2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반대 방향으로 3번 갑시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6 나오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 3번 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럼 그거의 반대 방향이 오른쪽으로 3번 갑시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기 싫으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부호가 동일한 경우 두 수의 곱에다가 그냥 숫자만 곱한 다음에 플러스 붙이세요. 부호가 만약에 상이하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수의 곱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붙이세요. 2 곱하기 3, 6.
2 곱하기 3 거기다 플러스 붙이고 2 곱하기 3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의 계산 법칙. 자, 곱셈의 연산 법칙. 덧셈에서도 연산 법칙이 존재했지만 곱셈에선 하나가 더 존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 존재를 했었죠. 교환 법칙.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동일하다. 곱하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두 번째로 결합 법칙입니다. 자, 세 개가 곱하기로 이루어졌을 때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한 것과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를 먼저서 곱해서 계산하는 거 숫자에 차이가 없다. 계산값에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a 곱하기 가로 안에 b 더하기 c가 있어요. 가운데가 합 또는 차로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이 a가 b 한 번, c 한 번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분배 b와 한 번, c와 한 번 이렇게 분배가 되었다.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의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어도 계산 방식은 무방합니다. 얘가 이렇게 분배가 돼서 곱해진다. 그래서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당연히 사칙연산 순서 배웠었죠. 곱하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ab 곱한 다음에 ac 곱한 거랑 더하게 되는 거예요. b 더하기 이 가운데 거를 먼저 한 다음에 a랑 곱하고 c랑 곱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a랑 b 곱한 거, a랑 c 곱한 걸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얘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제일 마지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곱셈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곱셈은 쉽게 생각합시다.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했어요. 근데 다시 써볼까? 이제 두 수의 곱을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때는 부호가 같을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수의 곱이 되면 이때는 부호가 다른 경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2 곱하기 3은 두 수 곱하고 6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6 쓰고 부호가 다르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이때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만 두 개네요.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6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곱셈입니다. 근데 나눗셈의 경우는 우리 보통 이 나눗셈은 역수를 활용합니다. 역수. 자, 예시를 들어보자면 2 나누기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기 위해서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역수가 돼버려요. 3의 역수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분수식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눗셈이에요. 근데 나눗셈에서도 기본적으로 부호가 같으면 최종 결과물이 플러스고 두 개만 계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이 위에다가 복합연산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나누기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부터 차분히 계산하면 됩니다. 뒤에 거도 계산하면 되지만 앞에 거부터 차분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나와요. 그리고 나누기 5인데 얘는 마이너스 6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결과물은 마이너스 5분의 6. 왜?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것부터 2개씩 차분하게 계산하면 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칙연산의 혼합 계산을 하나 예시로 풀어볼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배웠어요. 배웠는데 사실상 여기서 사칙연산의 혼합 계산에 관련된 건 미리 얘기를 한번 했어요. 괄호 안에 걸 먼저 풀고 곱셈 나눗셈이 먼저고, 곱셈과 나눗셈끼리는 순서에 정해짐이 없어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일한 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덧셈 뺄셈 순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면, 자, 2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나누기 3분의 8.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거는 바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소괄호가 있어요. 그러면 2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3분의 8. 자, 그럼 요 중괄호 안에서도 곱하기가 먼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2 더하기 3분의 1 빼기 2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요 마이너스 이거를 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요. 어떻게?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하니까 20분의 1에다가 부호가 달랐으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 3분의 8 여기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산을 해보자면 는 2 더하기 통분하면 60분의 20 빼기 3에서 17. 그 다음에 얘도 역수로 해서 곱하기 8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더하기랑 곱하기 있는데 곱하기인 얘를 먼저 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로는 없어도 됩니다.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곱하기를 할 때 20 이렇게 통분이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160분의 17. 그럼 최종적인 계산은 통분해서 160분의 320 더하기 160분의 17이니까 160분의 337. 계산값은 되게 더럽네요.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의 이제 순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차분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수업은, 이 대수 총정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를 한번 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교육과정을 한번 훑어보고 싶은 부모님들이, 이제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나 아니면 수학을 포기했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칙연산 정도는 이제 학생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 할 수 있을 거예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요새 시중에 나온 문제집이 계산 문제집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풀도록 합시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